네, 이제 기타 범죄를 직접 발생하는 행위, 준법률행위 행정행위 한번 볼게요. 자, 준법률행위 행정행위, 요거는 사실행위, 사실행위, 사실행위. 사실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말하는 사실행위는 뭘까요? 우리 행정상 사실행위도 있잖아요. 근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말하는 사실행위는 뭐냐는 거예요. 확공통수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있죠? 거기에 행위자를 붙이면 그게 사실행위예요, 원래. 확인행위,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위가 원래 사실행위예요. 그런데 그 공증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5.18 민주화 운동 그 특별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신고에 관한 수리,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행위자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행위자가 탈락되는 거예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러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학생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행위자를 붙여가지고 점수가 많이 떨어진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저 피눈물 흘렸어요. 그렇게 알면서 표현 하나 잘못했다고 점수가 안 나와요. 분명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확인이라고 쓰라고 그랬는데 확인행위면서 확인행위여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래버리면 말이 안 돼요. 그 사실행위예요. 그건 확인으로서 광학상 확인이기 때문에, 광학상 공증이기 때문에, 광학상 수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의 법적 성질이 뭐가 되냐 이렇게 됐어요. 주민등록 전입 신고의 법적 성질이에요. 그러면 법적 성질 뭐라고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에 뭘 신청해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신청권이 있냐 그거 한번 검토해 본다고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안 봐도 돼요. 사실 이게 김조광순과 이제 그 사건이 이게 저희 용산구 사건이에요. 이태원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자, 신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문장이 요거예요. 첫 문장이 요거라고 꼭 기억하세요. 자, 사인은 공법행위 신고에는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 이게 꼭 나와야 돼요. 이게 꼭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문장 또 나와야 돼요. 왜 나눴냔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왜 나눴냐 했더니,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여기까지가 대전제로서 이 문제풀이의 특수성이에요. 여기가. 자,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자족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문제된다. 만약 자족적 신고라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는 수리 행위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수리 행위는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내려갑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자족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문제된다, 여부. 자, 등수신자, 형자 실수예요. 등수신자, 형자 실수인데 중간에 문합유예가 하나 들어가요. 자, 봅시다. 개별 법령이 등록과 신고로 구별되어 규정되어 있다. 자, 구별되어 규정됐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제 몇 조 표제어가 등록, 제 몇 조 표제어가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등록이라는 표제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신고라는 표제어는 자체완성적 신고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이 왜 났냐면, 독일어에는 등록이란 말이 없어요. 독일어에는 안멜퉁이란 말밖에 없어요. 안멜퉁이란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있잖아요. 이 표현하는 어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영어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어휘를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 그 다음에 감정어 이런 거, 그 다음에 관계어. 우리나라 조사는 미친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외국인들 솔직히. 한국 사람들처럼 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되게 다 친데레예요, 친데레. 겉으로는 친데레.
안 웃어. 근데 속으로는 감정이 경랑을 치고 있죠. 속마음에서. 그런데 겉으로 잘 표현 안 하죠. 그러다 한번 분출되면 탄핵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셨죠? 자, 안멜퉁이에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없어, 안멜퉁. 그러니까 요청, 요구, 신청, 신고, 그 다음에 등록, 뭐 이런 말들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요 한마디로 처리돼 있어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요. 이 안멜퉁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눌 수밖에 없죠. 자족적 안멜퉁과 수리를 요하는 안멜퉁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등록이란 말도 따로 있고, 요청이란 말도 따로 있고, 신청이란 말도 따로 있고, 신고란 말도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독일 그 법을 갖고 온 게 우리는 더 안 좋아요. 사실 이런 거 보다 보면.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건 뭐예요? 법이라는 게 약속된 언어를 통한 소통이기 때문에 어쨌든 약속된 언어를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판례라는. 그래서 등수, 신자, 형자 실수예요. 등수, 신자. 그 다음에 개별 법령의 신고를 이루어질 규정돼. 이 말은 뭐냐면요. 등록이라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됐죠. 제 몇 조? 제 20조 이런 거 등록 이런 표저가 있고 이렇게 가고 제 23조 신고 이렇게 표저가 있었는데 어떤 개별 법령을 봤더니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요 정도만 있어요. 이렇게만 있어요. 그럼 요렇게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문제가 돼.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제가 눈이 맞죠. 법학은 비교라고.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판례가 그럴 때는 문헌의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형자 실수다. 형식적 심사 요건. 형식적 심사 요건이 뭐죠? 형식적 심사 요건이 뭐죠? 문서에 쓰여져 있는 표현만 가지고 평가하면은 자체완성적 신고이고 문서에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냐, 즉 현실과의 일치성을 심사하면 그거를 실질적 심사 요건이 나아간다고 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이게 어떻게 됐냐? 자, 주민등록법 제8조의 법문헌을 봤어요. 8조를 봤더니 8조를 봤어요. 8조. 8조를 봤더니 등록이라 놓고 신고지라 그랬어요. 등록이라 해놓고 신고지라 그랬어요. 됐죠? 그러니까 등록이에요. 주민등록의 등록. 이거는 혹은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한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일단 등록이에요. 등록과 지금 신고가 지금 구별되어 있어요. 표현 자체로. 등록은 신고에 따라한다. 그래서 등록과 신고가 구별되어 있죠. 두 번째,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2항을 봤어요. 다 법조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기적 해석으로. 17조의 2를 봤더니, 자, 17조의 2. 시장구수 구청장은 신고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자, 부실하게 신고한 거. 그 다음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이거? 현실과의 일치성을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자, 신고된 내용의 사실과 다른 인정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 심사 요건까지 나아가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뒤에 기속행위다 써주면 되죠. 자, 이건 재량행위가 없어요. 재량행위가 없다고요. 그죠? 사실행위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실행위에는 사실이라는 것은 곧 인식의 문제이고 인식에는 재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속행위예요. 이건 존재 부존재의 문제죠. 즉 문서에 써져 있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근데 존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부존재로 나는 평가할게. 그럼 재량행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 성질로 해놓고 이렇게만 나오는 것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있는 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뭐예요? 그 행위의 개별적 성질상, 그러니까 이 신고에 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에 대한 수리는 이건 수리를 위한 신고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 이제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수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리의 법적 성질이 바로 이제
그 준법률행정 행정으로서의 수리이다. 요거만을 뒤에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근데 신고가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신고에 대한 수리가 기속이냐 재량행위냐지. 신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 사인의 공법행위니까.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행정청이 하는 행위여야 처분이잖아요. 그러면 처분이어야 기속인 재량행위에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고의 법적 성질을 넣어놨으니까 신고 자체로는 기속 재량이 아니죠. 그 신고에 따른 수리가 났을 때 그게 기속이냐 재량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국권직관입니다. 국권직관 보겠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의 처분성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그 풀이 방법이 두 개예요, 사실은. 이거 관행실법대로 풀어도 되고요, 국권직관으로 풀어도 돼요. 이건 어디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결론이 같으면 대법원은 법률심에서 그거 좀 논지는 이상한데 결론이 같아서 그냥 넘어간다 이래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A의 부적합 통보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가 행정법 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의 대상에 드는 처분인지 문제된다요. 그죠? 처분이 아니면은 취소의 대상에 드는 행정처의 행위로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처분에서 만약 거치면 안 넘어가 되고, 보자고요. 행공특보권이 국권직관이에요. 볼게요. 폐기물 관리법 25조 제3항에 의하면 항상 법조문으로 처리합니다. 허가권자인 환경부 장관 A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이 2년 이내에 시설 장비 기술 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환경부 장관 A 적합 여부 통보는 폐기물 처리와 허가 신청 여부에 직접 관련이 있죠. 이거요. 신청 여부예요. 허가 신청 여부. 그래서 근데 허가 신청 있잖아요. 허가 신청 자체가 국민의 국권직관인가요? 그거 아니죠. 신청에 대한 처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관행시법대로 가는 게 맞아요. 얘가. 관행시법대로 가는 게 맞아요. 관행시법대로 가는데 이거를 수익적 처분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판례가. 관행시법대로 통과해서 한 거예요. 그 말을. 하여튼 그래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한 이건 뭐냐면, 자, 실권밀관이란 말을 쓰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관련 있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실권밀관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뭐가 있냐 했더니 폐기물 처리와 허가 신청 여부에 직접 관련이 있다 이건데, 사실은 실권밀관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실권밀관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있어요. 실권밀관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실권밀관과 관련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그 지적, 토지대장의 지적.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상의 그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토지대장에 있어서의 지적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에 있어서 건축물의 현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토지를 사고 파는 거, 건축물을 사고 파는 거,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도 요거로 해요. 요거요. 실권밀관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재산권, 부동산 관련. 그거 관련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 원래 처분이 아니었어요. 공시된 지가에 불과하다고 봤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데 공시지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토지 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그러니까 부동산 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 부과에 관련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권밀관으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도. 그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도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실권밀관으로 일단은 이걸 처리해도 큰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푸시면 되겠어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가장 대표 이거예요. 이거. 토지 지목 정정 신청 반량행위가 취소의 대상인가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거. 자, 토지 지목 정정 신청 반려행위예요. 그럼 반려행위는 있잖아요. 거부행위죠. 그러면 이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약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봅시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첫 번째 문장이 요거예요. 이런 데는요, 무조건 문제 소재의 첫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대전제라서. 자, 보니까, 판례에 의하면, 판례로 들어가네, 이거 대전제가. 거부행위가 행정법 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되려면, 극국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거 외우셨죠? 그 다음에, 신청권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행 신청을 법정에 어떤 변동을 처리한다고. 이거는 가산점. 이건 가산점. 그러면 이제 둘만 이제 풀이하면 돼요. 그 신하고 그 국만. 그렇죠? 그 거부행위는 이 두 개가 충족되면 당연히 처리한다고 봐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뢰 토지지목 신청 발행의 시행의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그 신청한 행위는 의뢰 토지지목 정정행위가 신청한 행위죠. 정정행위가 처분인지 문제된다. 처분이하고. 그 다음 둘째, 그 국민에게 토지지목 정정이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정 신청권이 있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또 헷갈리는 게 여기 처분이라고 해놨잖아요. 판례가 있잖아요. 지금 판례에 의하면 그 신청한 행위는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이 처분을 이혼설로 접근한 교재가 많아요. 판례에 의해서 처분이면 무조건 이론설이라니까요. 판례에 의해서 말하는 처분은 무조건 이론설이에요. 그러면 이 이론설에 의해서는 무조건 이거예요. 행공특보권에게 국권직관이 이론설이에요. 이게 판례가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에센스가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은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이죠. 그래서 이게 이론설이에요. 자,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이다. 자, 토지 지목이 뭐냐는 거예요. 토지 지목이 기여하는 유틸리티, 효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판례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토지 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가. 토지 지목은 토지 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밑에 뭐냐? 토지에 대한 공법상 규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방세 부과 대상, 과세 대상, 공시지가 산정의 방식, 손실보상 가액 산정 전부 다 뭐에 관련 있어요? 지목으로 해요. 지목으로. 그러니까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줘요.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에요. 이게 지목이 무슨 얘기냐? 제대로 어떻게 행사하냐?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토지 소유권의 본질이 뭐예요? 토지 소유권의 본질이 뭐예요? 소유권의 본질이 뭐예요? 소유권의 본질. 사용, 수익, 처분. 처분에는 남에게 파는 것도 있지만 담보로 제공하는 처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 다음에 소유물권, 이거 이제 처분권이에요. 사용권. 사용, 수익,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 수익은 용익물권이라고 그러고 처분 안에는 진짜 내 소유권을 넘기는 처분도 있고 소유권은 유지하되 담보로 제공하는 처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 제대로 행사가 그 뜻이에요. 그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에요. 지목이. 왜? 지목에 따라서 이게 지목이 뭐냐면 토지의 사용 용도를 말해요. 지목이. 그래서 토지의 사용 용도예요. 용도에 뭐가 있어요? 거주 용도가 있고 공업 용도가 있고 상업 용도가 있고 농업 용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거주지, 상업지, 그다음 공업지, 농경지를 하죠. 지목이 이게. 물론 이제 제1종 거주, 제2종, 제3종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크게 그 4개. 그 4개 별로 밑에 각주에 있는 것처럼 그 4개 별로 공법상 규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의 부과도 다르고요. 지방세 과세액도 다르고요. 공시지가도 당연히 천차만별이고 손실보상가액도 공시지가 때문에 당연히 대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법상의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에서 토지의 사용수익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죠. 왜? 농경용지 못 팔아요, 함부로. 절대 농지라. 그래서 농업인들한테만 팔 수가 있어요. 사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실권,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가 핵심이 이게. 그래서 토지 지목 정정 행위는 국권 직관 이어서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렇게 됐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토지 지목 정정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상소에 신청권 있는 구신 누구? 아까 그러면 사연의 경우 법률에 명문의 규정 신청할 수 있다거나 법규에서 출원 전조란 처분은 법상 신청권 있죠. 두 개. 명문의 규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법규해석상 출원을 전제한 처분이면 된다고 했어요. 출원 전제한 처분이 허특인데라고 그랬어요. 근데 토지 지목 정정이 허특인데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3조 있다. 3조. 지적법 3조 있다. 3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는 기속행위죠. 그 다음에 등록은 원래 뭐라고요? 수리를 유효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등록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신청권이잖아요, 이거. 제가 얘기했죠. 할 수 있다만 신청권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도 신청권이라고. 그래서 등록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다. 다 신청권이에요. 법규상 신청권이에요. 대박이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면 안 되겠죠, 이제. 자, 다 했어요. 90누구. 자, 그 다음에 이문 여기는 당연퇴직 동보. 이 당연퇴직 동보는 이거는 한구성을 다툴 수가 없죠. 왜? 이건 법률에 의해서 바로 발생하는 효력이죠. 그래서 법률에서 발생하는 효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뭐예요? 행정청에 어떤 행위가 없어요. 당연퇴직이 행정청이 한 사실행위에 법조효과를 부여하나요? 아니죠. 당연퇴직 행위를 한 놈은 이놈이에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정청이 한 게 아니고 공무원 그 자신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행위를 공무원 그 자신이 했잖아요. 아니, 행정청이 사실행위를 했어야 그게 준법률의 행정행위로 넘어가든 권력적 사실행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행공특보 권한이 국권직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거. 넘어가면 돼요. 다툴 수 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특별행정법 관계 있죠? 특별행정법, 불문경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행정법 관계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공무원에게 행해진 행위, 수용자한테 행해진 행위, 도서관에 국립도서관에 들어간 이용자한테 행하는 행위. 자, 그래서 외부 행정조직의 외부에 있다가 행정조직 내로 들어간 누군가가 거기서 받게 되는 각종의 규제들, 이런 것들은 다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특별권력관계라 했죠. 특별권력관계와 같은 말이 통칭이죠.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근데 특별행정법 관계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다 행공특보 권리 국권직관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판례를 외우시면 돼요. 자, 판례를 외우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혼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일단 요것만 볼게요. 자, 요것만 볼게요. 특별 권력 관계가 만약 나오면 요걸로 풀면 돼요. 공무원이 나오면 요걸로 풀면 돼요. 공무원이 나오면 요걸로 풀면 돼요. 첫 번째, 시송이 대상에 대한 행정처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공특보권이 국권 직관이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국민이잖아요. 국민은 어디에 있어요? 행정조직의 밖에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외부적 효과라 하죠. 외부적 구속력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외적으로 얘기 나왔어요. 원칙과 외외로 나눴어요, 판례가. 그럼 예외가 뭐냐? 내부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행정 내부에 있을 때는 특별 권력 관계라서 과거에는 이 규제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 새끼는 내가 팰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특별 권력이란 권력자가 빠지고 특별 신분법 혹은 특별 행정법에서 특별 행정 법 관계로 만들어버렸어요. 특별 권력 관계에서 법 관계로 만들었어요. 법 관계로 만들면 법원이 사후심사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법 관계로 가는, 권력 관계로 가면
통지 안 받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는 법관계로 판례가 만드는데 어떻게 되냐?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에요. 자,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은 국민한테 못해요. 공무원한테만 해요.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은 공무원한테만 가능해요. 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행정규칙에 어떻게 근거해서 처분할 수가 있어, 국민한테. 물론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안 하죠. 행정규칙에 의하여 형성된 관행에 따른 처분은 나올 수가 있죠. 그 자유구속 올리고. 근데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은 안 되죠.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처분은 상대방은 공무원이나 수용자, 크게 공무원과 수용자를 말해, 교도소에 있는 애들. 그 처분이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성, 그렇죠?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성력을 갖고 있죠. 법규는 외부적 구성력을 갖고 있고,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성력이 아요. 자, 상대방에, 이제 국민이 안 하고 상대방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까는 뭐예요? 법권의기였잖아요. 법규가 예부율을 갖고 있잖아요. 행정규칙은, 그러니까 법규는 예부율을 갖고 있으니까 법권의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성력이 아니고 내부적 구성력이니까 상대방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에게 권의기예요, 이것도. 권의기.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국권직관이 아니고 그 상대방의 권직영, 상권직관이나 국권직경 같은 말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관자로 써도 돼요. 그 상대방의 권리움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면 이렇게 써도 되고,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똑같아요. 이 경우에도 한국소송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해야 돼. 이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요것만 외우면 돼요. 요것만 외우면 돼요. 요것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안의 경우 보면요. 불문경고 조치는, 자, 불문경고의 상대방인 갑에게 그 불문경고를 받지 아니했다면 차후에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 감경 사유로 사용될 수 있는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켜버려요. 표창공적 사용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엑스도 소속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이죠. 징계 양정 규칙 행정규칙이죠. 규칙의 내부적 구성력에 의하여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규칙의 내부적 구성력에 의하여. 그래서 그 상대방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요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요거 객관식이 많이 나와요. 요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자, 설문 해결, 시동으로 다툴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